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각 지역에서 전통 의식을 행해왔다. 강릉에서는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단오제, 전남 진도에서는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식김굿, 충청도에서는 산악의 안전을 기원하는 산신제, 경북 안동에서는 악기를 달래기 위한 별신제, 그리고 육지를 넘어 제주도에서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당제가 그 예이다. 이러한 전통 의식을 지역마다 개최한 연휴가 무엇일까? 먼저 올해 5월에 열리는 강릉 단오제는 10세기 강릉 지역의 산간 부족 사회에서 산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로 시작되었다. 고려 의종 때인 1147년에 이르러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으면서 무속, 불교, 유교가 혼합된 독특한 양상으로 발전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1922년 일제에 의해 미신적 행위로 지정되어 축소되는 위기를 맞았고 급기야 1943년에는 강제로 중단되었으나 해방 후 마을 어르신들에 의해 복원되었다. 그 후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 200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처럼 역사적 굴곡을 겪은 단오제 이면에는 누구도 모르는 괴담이 전설로 암암리에 전해져 내려왔다. 1792년 강릉읍지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한 가난한 농부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단오제 제사 음식을 몰래 훔쳐 먹은 후 벼랑간 말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혀 산중에서 실종되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이를 산신령의 저주로 간주하고 매년 제사 때 훔친 음식을 산신제에 바치고 제사가 종료되면 음식을 마을 전체가 나눠 먹는 풍습을 갖게 되었다. 또 다른 일례로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1923년 단오제 구판에서 외지인인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무녀를 희롱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그 남성은 즉사했고 이후 그의 시체에서 푸른 이끼가 돋아나 삽시간에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지인은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생겨났다. 이렇게 매해 열렸던 단오제 행사를 생략했던 때가 있었다. 1867년 그해 마을에는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 농작물을 수확하기 힘들어 제사를 지낼 자원이 부족했다. 단오제를 주관한 제관은 농민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그 해에만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벼랑간 대홍수가 마을을 한꺼번에 덮친 것이다. 그 결과 30여 가구가 희생되었고 주민들은 산신의 분노로 해석해 다음 해에 3배 규모로 제사를 지냈다. 이를 계기로 마을에는 흉년일수록 제사를 성대히 지내야 한다는 말들이 설왕설래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괴담이 있다. 어느 날 새벽에 한 여성이 제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 제삿날에 내 아들이 신성한 제물을 밟았어. 내가 용서할 것 같아. 산신령의 엄중한 경고를 받은 여성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아들은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다. 단오제뿐만이 아니라 전남 진도에서도 식김굿이라는 의식을 행해왔다. 식김굿은 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시행되었다. 고려사에도 이러한 의식이 기록된 바 있다. 식김굿의 첫 의식은 죽은 자의 몸을 씻는 것으로 시작하여 과일, 술, 음식이 차려진 제물 앞에 무당이 춤과 노래로 한바탕 의식을 치르면 죽은 자의 영혼이 초대되고 그 혼백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의식이 진행된다. 식김굿도 마찬가지로 괴담이 전해진다. 어느 날 식김굿 의식을 마친 유족 중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소식을 접한 마을 사람들은 식김굿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씻긴 곳을 소홀히 하면 불행이 닥친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확산되었다. 또 다른 괴담으로 한 무당이 구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 집에 깃든 영혼이 힘들다고 하신다. 무당은 몸을 부르르 떨며 마치 예언을 하듯 말했다. 그러나 유족은 무당의 말을 무시하고 굿을 간소하게 치렀다. 몇 주 후 유족 중 한 명이 갑작스레 병에 걸려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벼이 넘기지 않고 무당이 말한 예언과 결부지어 해석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예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겨났다. 이후에 씻김굿을 진행하는 도중 한 고양이가 재물에 올라가 앉았는데 무당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고 고양이를 내쫓으려 했으나 고양이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날 밤 유족 중 한 사람이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고양이는 그를 쳐다보며 불길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날 이후 그 유족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재정적 어려움마저 겪게 되는 불행을 겪었다. 이외에 저 멀리 제주도의 전통 의식인 당제에도 몇 가지 관련 괴담이 존재한다. 당제 의식이 있는 날, 한 젊은 여성이 당제를 순조롭게 마치고 밤이 깊어져 귀가하던 중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아닌 듯하여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었다. 마치 시커먼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문득 당제를 소홀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강한 메시지를 받은 느낌이었다. 겁에 질린 여성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고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또 다른 괴담으로 당제를 앞둔 어느 날,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당제를 간단하게 치르기로 했다. 가족 중 한 아이가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당제가 끝나고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아이의 실종으로 온 마을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사라진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수호신의 분노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마을 사람들처럼 당제를 소홀히 한 대가로 여기게 된 부모는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졌다. 그들은 당제를 다시 지내 수호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당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제사가 끝나고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찾기 위해 다시 수색했다. 그러자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마을의 외곽에서 실종된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부모를 보자마자 말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후 그들은 그때를 기억하며 매년 당제를 성실히 지냈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관습의 반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안녕과 결속을 다지고 각 지역에 상존하는 수호신에 대한 경외심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전통 의식과 더불어 늘 존재하는 괴담에는 뚜렷한 인과 관계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두 지점에서 괴담을 통해 인간의 나약하고 보편적 본성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